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오헨리의 단편 할렘의 비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이야기꾼 오헨리는 자신의 다채로운 인생 경험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기발하면서도 능수능란한 유머와 위트로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의 작품들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오래된 포도주의 은은한 향기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출판 김욱동님 옮김 지은이 오헨리 할렘의 비극. 핑크 부인은 한층 아래에 살고 있는 캐시디 부인 집에 잠깐 들렀다. 어때? 내 얼굴 볼만하지? 캐시디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친구인 핑크 부인에게 보여주려고 자랑스럽게 얼굴을 돌렸다. 한쪽 눈은 거의 감긴 상태였고 눈 주위에는 푸르댕댕한 자줏빛의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양쪽 목에는 벌겋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우리 집 양반은 내게 그런 짓을 할 엄두도 못 낼 거야. 핑크 부인이 부러운 듯이 말했다. 난 일주일에 한 번쯤도 나를 두들겨 패지 않는 남자는 싫어. 캐시디 부인은 선언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건 뭔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자, 보라고. 이번에 잭이 내게 준 약은 동종요법과는 다른 거라고. 동종요법이란 19세기의 독일 내과 의사 하네만이 창시한 치료법으로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눈에 불꽃이 튀거든. 그렇지만 그이는 이번 주 내내 그걸 보상하기 위해 이 읍내에서 가장 다정하게 굴 거야. 이런 눈이면 최소한 극장표 여러 장과 실크 블라우스 정도는 얻을 수 있거든. 우리 집 그이는 너무너무 신사여서 나한테 손찌검 한번 하는 일이 없지 뭐야. 핑크 부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해, 맥이. 캐시디 부인은 하마멜리스에서 채취한 수액을 상처에 바르면서 웃으며 말했다. 넌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은 냉담하고 활기가 없어서 널 두들겨 패지 못하는 거잖아. 집에 들어오면 얌전히 앉아 신문이나 읽으며 교양을 쌓겠지. 어디 내 말이 틀렸어? 물론 그이는 집에 돌아오면 신문을 찬찬히 들여다보지. 핑크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이는 자기 혼자 재미있으려고 나를 스티브 오도넬로 만들지는 않아. 그건 확실해. 스티브 오도넬은 미국의 유명한 권투선수입니다. 그러나 캐시디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아내답게 여전히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는 코르넬리아가 남에게 보석이라도 보여주는 듯한 태도로 코르넬리아는 로마의 정치가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로서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추앙되는 여성입니다. 옷깃을 끌어내리더니 가장자리가 올리브와 오렌지 색깔로 물든 젓갈색의 소중한 상처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거의 다 아물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상처였다. 핑크 부인도 이제는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딱딱하던 눈빛은 부드러워지더니 마침내 부러움 섞인 감탄의 빛이 돌았다. 그녀와 캐시디 부인은 1년 전에 결혼할 때까지 시내의 종이상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단짝 친구였다. 지금 핑크씨 부부는 매임과 그녀의 남편이 살고 있는 층
바로 위층에 살고 있었다. 그런 마당에 매임 앞에서 무턱대고 뽐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얻어맞을 때 아프지는 않던? 하고 핑크 부인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물었다. 아프냐고? 캐시디 부인은 소프라노 목소리로 기쁨에 가득 찬 환성을 질렀다. 글쎄, 뭐랄까. 넌 벽돌집에 깔려본 적 없니? 그래, 맞아. 바로 그런 기분이랄까. 무너진 벽돌 더미에 끌려 나올 때의 그 기분 말이야. 그의 왼손으로 맞으면 낮 공연 입장권 2장하고 옥스퍼드 구두 한 켤레가 생기지.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맞으면 말이야. 그걸 보상하기 위해 그인 코니 아일랜드를 구경시켜 줄 거고 실크 레이스로 짠 스타킹 6켤레가 생긴단 말씀이야. 그런데 네 남편은 도대체 왜 널 때리는 거야? 핑크 부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다. 바보,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캐시디 부인이 너그러운 태도로 말했다. 술이 취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개 토요일 밤이지. 그렇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냐. 호기심 많은 핑크 부인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글쎄, 난 그이의 아내잖니? 잭은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돌아오고 난 그이를 맞이하지 않겠어. 그이가 두들겨 팰 만한 사람이 나 말고 어디 있겠니? 그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만 해봐라. 그이는 어떤 때는 저녁 식사를 아직 차려놓지 않았다고 때리고 또 어떤 때는 벌써 차려놓았다고 때리는 거야. 잭은 까다롭게 특별한 이유 같은 걸 따지진 않아. 그냥 실컷 술을 퍼마시다가 마누라가 있는 몸이라는 생각이 들면 집에 와서 날 두들겨 패는 거지. 그래서 토요일 밤만 되면 난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같은 건 아예 눈에 띄지 않게 치워버린다고. 그래야 얻어맞을 때 머리가 깨어지지 않을 거 아냐. 그이한테서 왼손으로 한 방 얻어맞으면 온몸에 충격이 온다고. 1라운드에서 뻗어버릴 때도 있지. 하지만 그 주에 즐겁게 지내고 싶다든가 새 옷을 얻어 입고 싶을 땐 다시 일어나서 맞아주는 거야. 어젯밤에도 그랬지. 1달 전부터 내가 검은 실크 브라우스를 사고 싶은 걸 잭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한쪽 눈만 멍들어가지고서는 그걸 얻어 입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맥, 어디 두고 보라고. 오늘 밤엔 틀림없이 그걸 사올 거야. 아이스크림 내기를 해도 좋아. 핑크 부인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 집 그이는 말이야. 그녀는 말을 꺼냈다. 한 번도 날 두들겨 팬 적이 없어. 그래, 네가 한 말 그대로야. 매임. 그인 뿌르퉁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야. 나를 어디 데려다 준 적도 없어. 그인 집에서는 의자에 죽치고 앉아만 있지. 뭘 사주긴 하지만 그럴 때도 뚱 하고 있으니 고맙지도 않지 뭐야. 캐시디 부인은 한 팔로 친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이고 가엾어라. 그렇지만 누구나 다 잭 같은 남편을 가질 순 없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이 같기만 하다면 결혼에 실패란 건 있을 수 없을 거야. 결혼 생활에 불만인 여자들이 많다고 하잖아.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한 주일에 한 번쯤은 집에 와서 엉덩이를 걷어차고 나중에 키스와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남자야. 그래야 사는 재미가 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건 기계가 있는 남자라고. 곤드레가 되어서는 두들겨 패고 맨정신일 땐 꼭 껴안아주는 그런 남자 말이야. 그 어느 쪽도 못하는 맥 빠진 남자라면 난 질색이야. 그때 갑자기 복도가 시끄러워졌다. 캐시디 씨가 발로 문을 꽝 차서 열어젖혔다. 그는 2팔 가득 짐꾸러미를 안고 있었다. 매임이 달려가서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녀의 성한 한쪽 눈에는 기절시켜 끌려온 마오리족 처녀가 애인의 오두막에서 정신이 들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랑의 빛이 감돌았다. 아, 내 귀여운 색시. 캐시디가 소리쳤다. 그는 짐꾸러미를 던지고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아 마루에서 들어올렸다. 반원과 베일리 극장표를 사왔어. 그리고 짐꾸러미 하나를 풀어보라고. 실크 브라우스가 들어있을 거야. 아, 안녕하십니까, 핑크 부인.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 마트 그 친구는 잘 지냅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캐시디 씨. 고맙습니다. 핑크 부인이 대답했다. 이제 그만 올라가 봐야겠어요. 그이가 곧 저녁 먹으러 돌아올 테니 말이에요. 매임, 네가 원하는 옷본을 내일 갖다 줄게. 핑크 부인은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며 훌쩍거렸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울음, 여자만이 알고 있는 울음, 특별한 이유도 없는 울음, 전혀 터무니없는 울음. 슬픔의 목록 중에서 가장 더덥고 가장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왜 마티는 날 두들겨 패주지 않는 것일까? 그 역시 제 캐시디처럼 몸집이 있고 힘이 센데 말야. 그는 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는 나와 한 번도 말다툼을 한 적도 없고 집에 와서는 뚱하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했어. 우리 식구를 꽤 잘 먹여 살리고 있는 편이지만 인생의 짜릿한 맛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핑크 부인의 꿈을 실은 배는 바람이 너무 고요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선장인 남편은 건포도를 넣어 만든 푸딩과 그물 침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이따금 배의 널빤지라도 두드려 부수거나 아니면 뒷 갑판 위에서 발이라도 굴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낙원의 섬의 여러 항구에 들르면서 아주 즐겁게 항해를 즐기고 싶었다. 다른 비유를 든다면 이렇다 할 만한 찰과상 하나 입지 않은 채 스파링 파트너와 따분하게 몇 라운드나 뛰어 지친 끝에 패배를 인정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한순간 그녀는 매임이 밉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남편이 사다주는 선물과 키스로 상처를 달래고 있는 매임. 싸움을 좋아하고 야수 같긴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파란만장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그 매임 말이다. 핑크 씨는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정생활이라는 저주로 발이 꽁꽁 묶여 있었다. 아늑한 가정의 문 바깥으로 나가 배회하며 다닐 생각은 그에게 추호도 없었다. 그는 제 시간에 맞춰 전차를 타고 다니는 남자. 이를테면 먹이를 삼킨 아나콘다 뱀이나 쓰러진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나무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지금 저녁 드실 거예요, 여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 놓은 핑크 부인이 물었다. 그러지. 핑크 씨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끝내자 그는 신문을 모아 읽기 시작했다. 양말을 신은 채 앉아서 말이다. 새로운 단테여 일어나라. 그리고 양말을 신은 채 집안에 처박혀 있는 남자가 떨어질 지옥의 노래를 불러라. 온갖 관계나 의무 때문에 실크나 무명실이나 라일실이나 털실옷을 걸치고 모든 것을 참아온 인종의 누이들이여. 여기서 인종은 참고 따름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노래는 이런 사나이들에게 바쳐야 할 것이 아닌가. 이튿날은 노동절이었다. 캐시디 씨나 핑크 씨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날 하루 일을 쉬었다. 노동자들만이 의기양양하게 길거리를 행진하거나 흥겹게 기분을 낼 것이었다. 핑크 부인은 아침 일찍 옷본을 가지고 캐시디 부인 아파트로 내려왔다. 매임은 새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멍이 든 그녀의 눈조차 휴일의 빛을 내뿜었다. 잭은 무척 뉘우치고 있는 듯 필젠 맥주를 갖고 공원에 피크닉을 가자며 하루의 멋진 일정을 짜놓고 있었다. 위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핑크 부인의 가슴속에서는 분노 섞인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언제나 상처가 생기지만 그 즉시 진통제가 따라오는 저 행복한 매임. 그렇지만 그런 행복을 매임만 독차지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확실히 마틴 핑크도 제 캐시디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늘 한 대 얻어맞지도 않고 또 애무도 못 받은 채 평생을 보내야만 한단 말인가. 갑자기 숨이 막힐 것처럼 멋진 생각이 핑크 부인의 머리를 스쳐간다. 그녀는 잭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뒤에 역시 잭처럼 아내에게 다정하게 구는 남편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매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핑크씨네 집에서는 휴일도 여느 때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았다. 부엌에 있는 붙박이 빨래통에는 지난밤부터 물에 적셔놓은 2주일분의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핑크씨는 양말을 신은 채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노동절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핑크 부인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파도가 높게 밀려왔고 그보다 훨씬 단호한 결의가 소용돌이쳤다. 만약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두들겨 패려고 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남성이라는 것과 남성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옆에서 채찍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핑크씨는 파이프에 불을 붙인 뒤 양말을 신은 발가락으로 발목 근처를 평화롭게 문질렀다. 그는 푸딩 속의 채 녹지 않은 기름덩어리처럼 결혼 생활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낙원이었다. 아침 식사 설거지를 마친 지금 아내가 비눗물을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조금 있으면 먹게 될 점심 식사의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가만히 앉아서 신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생활이면 더 바랄 게 없다. 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많았지만 아내를 두들겨 팬다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었다. 핑크 부인은 더운 물꼭지를 틀고는 빨래판을 비눗물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캐시디 부인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껏 남편에게 얻어맞은 적이 없는 위층 여자에게는 일부러 자기의 행복을 과시하려는 듯한 조롱처럼 들렸다. 이제 핑크 부인의 차례였다. 갑자기 그녀는 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에게 분노의 여신처럼 덤벼들었다. 이 게을러 빠진 건달아!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처럼 지긋지긋한 작자를 위해 무엇 때문에 내가 팔이 빠지도록 빨래나 하고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이냐? 그래도 당신이 남자야? 아니면 부엌이나 지키는 개야? 핑크씨는 깜짝 놀라서 신문을 떨어뜨린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정도의 행동으로는 그가 자기를 때리지 않을까봐 적잖이 걱정되었다. 이런 도전 가지고는 부족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꽉 쥐고 그의 얼굴을 힘껏 갈겼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남편에 대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애정의 전율을 경험했다. 마틴 핑크여,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의 왕국으로 들어가라. 오, 이제 곧 그녀는 남편의 주먹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단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핑크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매기는 다른 손을 힘껏 휘둘러 또 한 번 그의 턱을 갈겼다. 그의 주먹이 날아오기 직전의 그 두렵고 행복한 순간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토록 갈망하던 주먹이 날아오기를 기대하며 악적으로 몸을 숙였다. 아래층에서는 캐시디 씨가 놀러갈 준비를 하면서 부끄럽고 겸연쩍은 얼굴로 매임의 눈에 분을 발라주고 있었다. 그때 위층에서 여자의 큰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 발을 질질 끄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누가 들어도 틀림없이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트와 매기가 싸우고 있는 모양이지?
캐시디 씨가 말을 꺼냈다. 술을 마실 사람들인 줄 몰랐는데 말이야. 올라가서 말려야 하는지 보고 올까? 캐시디 부인의 한쪽 눈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 빛났다. 다른 쪽 눈은 적어도 모조 보석용 남유리만큼은 빛이 났다. 오, 그녀는 여자들이 흔히 감탄할 때처럼 얼핏 아무 뜻 없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잭, 내가 보고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이 위층 복도를 밟았을 때 핑크 부인이 허겁지겁 부엌문으로 뛰어나왔다. 오, 맥이 하고 소리치면서 캐시디 부인은 기쁨에 몸을 떨었다. 그러고 나서 핑크 부인에게 속삭였다. 그이가 때렸어? 정말로 그이가 때렸단 말이야? 핑크 부인은 달려와서 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절망적으로 흐느꼈다. 캐시디 부인은 두 손으로 매기의 얼굴을 감싸서 부드럽게 들어올렸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했지만 벨벳처럼 부드럽고 주근깨가 적당히 섞여 있는 연분홍색 얼굴에는 겁쟁이 핑크씨의 주먹에 긁힌 자국도, 맞은 자국도, 상처를 입은 자국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매임이 다그쳐 물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알아볼 테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이가 널 때린 거야? 응? 그이가 어떻게 했냔 말이야. 핑크 부인은 다시 절망 가운데 친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제발 그 문은 열지 말아줘, 매임. 그녀는 흐느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너만 알고 있어. 그인 내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인, 오 맙소사. 그인 지금 나 대신 빨래를 하고 있어.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나 감사함보다는 다른 이가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고 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확실히 더 값어치가 있음에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헨리는 이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